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우리 애가 문제가 있나?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안 맞는 건가? 아이한테 무엇을 시킬 때 반드시 부모의 조급함이 함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과 다 잘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 오늘 제 옆에 아동발달 심리 전문가 이다랑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지난 시간에 불안이 많은 아이를 주제로 또 정말 많은 정보들 나눠주셨어요. 제가 불안이 많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이렇게 많아?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던져봤는데 딱 24시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몇백 개의 고민이, 그래서 오늘 그 고민들을 좀 취합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한다, 그 고민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3월 네. 말이거든요. 새로운 경험들을 막 시작하는 시작의 맞아요.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들 고민이 제일 많았어요. 진짜 많죠. 네. 근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또 해결이 안 된 상태일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어서 왜냐하면 또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 말고도 새로운 경험은 계속 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고민 한번 볼게요. 저희 아이는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해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시작하면 일단 거부를 한대요. 분명 좋아할 것 같아서 예약도 하고 하는데도 가기 싫다고만 하니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종류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 키울 때 되게 좌절되는 순간이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아서 키즈카페 데려갔는데 맞아. 계속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만 갖고 놀고 있다라든가. 저희 아이도 그래요. 도서관에 시간 내서 데려가면 꼭 집에 있는 책을 찾아와요. 똑같은 책. 미치겠어. 맞아. 지금 중등 과정인 아이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뭔가 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춘기까지 이게 모두가 결합돼서 딱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은 저항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영유아잖아요. 네네. 지금 대부분이. 아니면 아무리 어려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일 텐데 자기에 대한 자기감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뭐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분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 건 아니지만 보통 부모님들과 상담했던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한테 무엇을 시킬 때 반드시 부모의 조급함이 함께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내가 돈을 썼으니까 이걸 애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반동으로 오는 부모의 좌절감도 되게 큰 거거든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과 이제 뭐가 되게 좋냐면 느슨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아이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느슨하게 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이한테 먼저 많이 제안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할까? 이게 왜냐면 이 아이한테는 새로운 시도가 맞아요. 가장 큰 불안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내가 이제 뭐 자유놀이 집에서 놀 때나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을 때 야 이리 와봐 이것도 보자 보다는 얘가 어디로 움직이고 뭘 보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걔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같이 옆에서 있어주는 메이트처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당장의 활동에서 얻은 아웃풋이 되게 적은 것처럼 보여도 얘는 엄청 진보한 거예요. 쌓아가는다고 봐야 쌓아가요. 될 것 같아요. 이 빌드업이 친구들은. 엄청 중요해요. 네. 사실 그렇게 하고 거기를 또 가요. 또 가면 아이가 지난번에 본 거에서 몇 발자국 더 가거든요.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불안을 낮춰가는. 맞아요. 거기서 마치 그 해우소처럼 자기의 심리적인 긴장감을 익숙한 놀이 반복하면서 많이 해소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놀이 치료했던 어떤 친구 중에 하나는 그렇게 버스를 계속 태우는 놀이를 반복해요. 네. 유치원 버스를. 근데 그게 걔가 결국엔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버스를 혼자 올라타더라고요. 등원할 때. 네. 그러니까 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무수히 자기감을 높이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놀이 안에서 뭘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잘 관찰하면 얘가 맞아요.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지금 심리 상태가 좀 보이기는 이슈가 해요. 보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놀이 관찰도 하는 거고 놀이 치료도 가는 건데 이걸 꼭 전문가가
전문가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타이밍이 필요할 때도 가야 돼요. 있지만. 근데 집에서 아이의 놀이를 잘 관찰하거나 아이가 하는 말들을 유심히 보면 보여요.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뭐지?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반복해 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 고민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한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흑과 백 같은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걸 제안할까요? 포기할까요? 맞아요. 두 개 다 정답이 아닌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이긴 그쵸. 해요. 그런데 더 많이 천천히, 더 많이 쪼개서. 그리고 저희 이거 받으면서 지금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적응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요쯤 되면 엄마의 불안이 되게 높아져요. 그 이유는 적응하는 친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같이 울던 애들이 이제 적응해서 안 울고 자기 발로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울어. 이것 때문에 더 조급해지고 우리 애가 문제가 있나?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안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새로운 시도 경험하는 친구들이랑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응하고 나면 또 잘 지낼 거고 엄마랑 헤어지는 그 순간은 힘들지만 보이거든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그럼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할 때도 꼭 확인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올해 선생님 아이가 적응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작년엔 얼마나 걸렸나요? 올해는 그것보다는 아직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아이가 나아지는 것들을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책에서 많이 써놨어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아이가 정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새 학기일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루틴과 규칙성이에요. 네. 그게 주는 안정감. 근데 이 안에 되게 많은 요소가 포함되는 게 부모가 아이한테 해주는 말과 톤도 루틴하고 좀 규칙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오구구 내쫓냐 얘기면 이렇게 했다가 어떤 날은 그래도 지쳤어, 들어가 뭐 이것보다는 계속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아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요 시기에는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불규칙성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 건데 이거 외에는 다른 변화를 최소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적응할 때 다른 것도 같이 맞바꿔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아이가 적응할 요인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적응에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은 최소화하거나 변동이 없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 주말에 아이 굴리지 마세요.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체력이, 심리적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에너지가 소진되면 짜증이 차오르고 우리 MBTI의 I 성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그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애들이 불안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약해져요. 한 주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번 주 막 여기 막 이제 이러면서 아이를 막 굴려버리면 얘가 주중에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최대한 동네에서 가볍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3, 4, 5월은 좀 채우시는 게 좋다. 맞아요. 지금 규칙성 얘기해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팁 드리자면 아이랑 헤어질 때 10번 안아주기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아이는 매일 울어요. 우는데 엄마가 10번 안아주고 헤어질 거야. 요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 시간 동안에 조금 그래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서 실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쵸. 와, 첫 번째 고민 너무 알차게 코칭 드렸는데 아마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고 두 번째 고민이 이것도 많았어요.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아이. 네. 그러니까 사연 보면 유치원이나 놀이터, 키즈카페 어딜 가든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해요. 많은 친구가 필요하진 않지만 앞으로 마음 맞는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또 학교를 가거나 학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민주쌤,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 나쁘다를 딱 볼 수 있는 지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 와, 사실은 영유아기는 일단 영유아기는 맞아요. 아니에요. 실은 딱 정확하게 판가름 난다? 또 보인다, 문제로서.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돼요. 그쵸. 영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야말로 난장판. 맞아요. 인 시기다.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근데 쟤들은 우리 아이보다는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건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사회성과 사교성은 완전 달라요. 기질적으로 엄청 사람 좋아하고 경계심이 약하고 자극을 엄청 좋아하는 애들은요, 이 사람도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탐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행동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사회성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금방 친구들을 막 많이 만든다라던가. 이런 애들은 또 이제 나중에 조금 강해지면 막 지시하거든요. 맞아요. 또 얘네 엄마들은, 아빠들은 고민이 없냐?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아이 이러다가 왕따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러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이런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어떠냐? 친구에 대한 경계심이 많죠. 왜냐면 얘도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상대방 아이가 엄청, 좀 전에 전자로 얘기했던 애들이야? 그러면 지금 뭐야? 걸어다니는 폭탄이야? 이제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이가 훨씬 더 많이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사회성도 약간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6, 7세, 초등학교 1학년 요때까지는 계속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연습하는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에너지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그 친구들과 반복된 만남을 갖는 게 더 사회성이 중요해요. 왜냐면 사회성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능력이 아니라 나가 있고 타인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조율하는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경험한 엄마들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5살쯤 되면 이제 사회성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아이들이 엄마 나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아요. 걸로. 맞아요. 엄마 친구가 나만 안 놀아줘. 엄마 친구가 나랑만 안 놀아. 뭐 어떤 나만 외로워. 나만 싫어해. 어. 내가 하자고 했는데 싫어라고 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제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사회성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친구에게 타인에게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라고 조금 분리시켜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 들어가 보잖아요. 심리 수업하려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사회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부족한 게 당연한 거죠. 너무요. 사실은. 이제 막 배워가는 시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처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사교성의 스킬은 나중에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친구와 만나면서 자기 감정을 이제 표현해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가고, 요런 이제 기회를 얘가 조금 편안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만들어가야겠다. 유치원에서 모든 아이들과 다 잘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조금 취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친구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잘 노는 몇 명의 친구 있죠. 소그룹으로. 근데 이 친구들이랑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기술을 조금씩 맞아요. 발휘를 해보잖아요. 이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이 아이는 나랑 조금 에너지가 맞겠구나 하는 친구한테는 쉽게 다가가고 마음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희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은 표정이 이래요. 이러고 있어. 긴장했어. 긴장하고 뭔가 뽀송하게 뻐르퉁하고. 있어. 근데 이제 얘가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점점 많이 획득한 기술은 내가 아이들한테 먼저 말을 못 걸지만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걸게끔 하는 기술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더라고요. 사교성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이목을 끌어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거기에 대고 이제 관계를 만드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맞아요. 없고 다양하게 못 어울리더라도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관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초점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